주식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더블 같은 경우에는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상까지도 최근 긍정적인 수요 예측 결과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디어유와 비트나인이 10일 상장을 합니다. 자, 과연 상장하면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언제 팔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나인의 기관 투자자 배정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아래와 같이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다른 수요 예측 지표는 잘 나왔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전체 기관 투자자 비중에서 6% 정도를 차지를 했어요. 대부분 미확약 물량이었죠. 근데 청약을 진행한 이후에 실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배정된 주식 현황을 살펴보니까 미확약 물량이 원래는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 이 물량으로 많이 배정이 되었죠. 자, 그래서 원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6%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31.53%로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41%에서 37.5%로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공모지표 종합 점수를 다시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63점이었는데 64점으로 올라갔어요. 참고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 부분은 조정하지 않고 유통 가능 물량 비율 이 부분만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의 컨센서스, 나는 이 주식을 얼만큼 안 팔 거야. 자,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뒀고 그 다음에 실제 배정 현황 이후에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그 부분만 공모지표 종합 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반영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나인과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 당일날 성과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좀 많아요. 모수가 TSI부터 아스플로어까지 총 10개 기업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5개 기업은요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더블 성공 확률이 50%다. 근데 종가 상승률 보니까 이 중에서 따상에 성공한 기업은 브레인즈 컴퍼니 딱 하나뿐이네요. 즉 더블에 성공한 기업들 중에서 종가 상승률이 시가 상승률보다 높은 기업은 사실상 별로 없다. 더블을 기록을 하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도 기대 수익률을 대략 이런 기업들을 참고하셔서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블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장 초반에 매도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HK 이노해 그리고 뭐 위드텍이라든지 상당히 퍼포먼스가 저조한 기업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공모가 절대 단위가 좀 높습니다.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만 원이죠. 위드텍 같은 경우에도 25,000원,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도 25,000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가 절대 단위가 높은 기업들, 웬만한 좋은 기업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크게 오르기 좀 힘듭니다. 부담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비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이기 때문에 공모가에 대한 절대 단위 부담은 없는 편입니다. 자, 이번엔 기대를 모으고 있는 디어유 기관 투자자 배정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신청 현황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37.46%였습니다. 기존의 대여급 공모주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된 기관 투자자들의 실제 주식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미확약 물량이 16.49%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37.5%였는데 83.5%로 급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통 가능 물량 비율도 22%에서 17.5%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실 앞전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실제 배정 현황이 50%대로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많이 걸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유 신청 수량이 많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6개월 확약 비율이 무려 42%에 달합니다. 3개월도 많죠. 그래서 당분간은 정말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을 해서 공모지표 종합점수 3정을 해보니까 원래 한 87점 정도였는데 89점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자, 그래서 디어유와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퍼포먼스를 살펴보니까 자이언트, 스텝부터 넥스트까지 총 6개 기업이 있는데 일단 전부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따상에 성공한 기업들 역시 한 4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더블 같은 경우에는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상까지도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따상이 끝나지 않고 그 이상 올라간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따상보다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 디어유와 유사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관련 기사, 뉴스 이런 플로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왼쪽의 그래프는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즉 엔터 4인방의 최근 주가 흐름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더더욱 그렇죠. 근데 이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디어유의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 디어유가 속해 있는 산업들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금융위가 7일날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자,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가상자산처럼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게 바로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자, 그래서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NFT는 어차피 그 베이스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코인으로부터 나온 토큰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가상자산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규제, 이 이슈가 중요한데 일단 대권 주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여권도 마찬가지고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장려를 하면 장려를 했지 이거를 옥죄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도 간접적으로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천조 시장 잡아라. 메타버스 기업 M&A에 돈 몰린다. 이 부분도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가 NFT 사업에 진출을 한다. 자, 디어유도 로드맵을 보면은 메타버스, NFT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어유가 만약에 따상에 성공을 한다. 언제 그 시점이 도래를 할 것이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 기업이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작할 때부터 따상에 성공한 기업의 비율이 33%, 9시 30분 이전에 따상에 성공한 기업이 42%입니다. 즉 75%의 확률로 만약에 디어유가 따상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장 초반에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번엔 더블에 성공한 기업들 최고가 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따상에 성공한 기업들이 24개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더블에 성공한 기업은 25개입니다. 한 개가 더 많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최고가 시점을 살펴보니까 9시 10분 이전이 64%, 9시 10분부터 9시 30분 사이가 12%, 즉 76%의 확률로 장 초반에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진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은 시가상승률보다 종가상승률이 더 높았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총 9개예요. 즉 25개에서 9개니까 36%에 해당이 된다. 즉 반대로 64%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시가상승률보다 종가상승률이 낮았습니다. 붕 떠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따상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따상에 성공한 기업들, 더블에 성공한 기업들 종합을 해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장 초반이다. 장 초반이 최고가일 가능성이 높다. 잘 인지를 하시고요. 만약에 더블에 성공을 했는데 따상에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나인.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살펴보니까 일단 50%의 확률로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따상에 성공한 기업은 단 하나였고 대부분의 기업이 시가상승률보다 종가상승률이 낮았습니다. 그러한 점을 착안한다 한다면 만약에 비트나인이 과도하게 상승을 한다. 더블 이상의 성과를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엔 디어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따상 가능성이 공모지표 종합점수 유사 기업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따상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통계처럼 따상을 하든 더블앤 성공을 했는데 따상에 실패를 하든 장 초반에 최고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디어유가 따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100%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상외로 저조하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뭐 더블 이하로 출발을 한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장 초반에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하는 것을 좀 기다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종가까지 가져가 본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자, 카카오페이의 상장 당일날 분봉입니다. 카카오페이가 9시 1분이 최고가였습니다. 일단은 고가 기준으로는 23만 원에 찍혀 있어요. 근데 아마 23만 원에 파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잠깐 찍고 내려온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21만 원 그 이상에 팔면은 정말 잘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이 최고가였습니다. 자, 근데 이때 최고가를 찍고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죠. 따상에 실패를 하니까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졌냐? 17만 3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근데 그래도 카카오페이인데 너무나 과도하게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12시 정도, 그 정도에 한 2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한 18만 9천 원까지 그때까지 상승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디어유가 내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분명히 더블 이상의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느 정도 고가를 형성한 다음에 너무나 과도하게 떨어진다.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중간에 이렇게 카카오페이처럼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트레이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에 잡아서 뭐 다시 고점에 판다든지 뭐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초반에 못 팔았다. 디오이가 따상에 실패를 했는데 내가 초반에 못 팔았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 공모 시장은 아시다시피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이 너무 과열이 됐었어요.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과거 1년보다는 약간 낮춘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비트9, 디어유. 자, 둘 다 좋은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따상에 성공을 해서 그 이상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잘 매매를 하셔서 소소하지만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